주제별 읽어드림. 죽음. 심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제2장. 가브리엘이 법봉을 두드린다. 가브리엘. 자, 영혼번호 103683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육신, 그러니까 1947년 프랑스에서 출생해 2007년 프랑스에서 사망한 아나톨 피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나톨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피숑씨, 가장 최근에 지상에 다녀온 소회가 어떤가요? 베르트랑이 노트를 꺼내 메모를 시작한다. 아나톨, 제 삶이요? 저는 꽤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학생, 좋은 시민, 좋은 남편, 아내에게 충실했죠. 그리고 좋은 가장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지갑도 잘 열었고요. 일요일마다 미사에 가는 가톨릭 신자였고 윗사람과 동료에게 인정받는 좋은 직업인이었죠. 가브리엘이 그의 말을 들으며 표에 나온 항목에 체크를 하는 것 같이 보인다. 가브리엘, 후회는 없나요? 회한이나 실망은? 아나톨, 있죠. 너무 일찍 죽은 게 아쉬워요. 멋진 인생을 조금 더 살 수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가브리엘, 그렇다면 당신 삶이 어떤 점에서 멋졌는지 상세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피숑씨. 그녀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정신없이 서류를 읽더니 갑자기 동작을 멈춘다. 가브리엘, 이런 일이. 아나톨, 이런 일? 가브리엘, 세상에. 아나톨,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가브리엘, 이럴 수가. 2000년 만이야. 아나톨, 뭐가요? 가브리엘, 판사. 당신 판사였어요? 베르트랑,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판사를 심판한다. 역설적인 상황이죠. 가브리엘, 머리를 매만지고 나더니 서류를 공중에 띄우기라도 할 기세로 세게 손가락으로 두드려댄다. 오케이.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며, 자, 검사 측 논고를 들어봅시다. 베르트랑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책상과 아나톨이 앉아있는 의자 사이에 가선다. 베르트랑,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하고 계신 천사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게 될 사건은 가히 피숑 케이스라 이름 붙여도 좋을 것입니다. 한 시대와 제가 감히 원시적이라고 부르고 싶은 의식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카롤린,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특정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지 특정 시대의 의식구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인정합니다. 계속하세요. 베르트랑, 피숑 씨에게 지난 삶의 소회를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죠. 인용하겠습니다. 좋은 학생, 좋은 시민, 좋은 남편, 아내에게 충실했고 좋은 가장, 좋은 가톨릭 신자, 좋은 직업인. 자, 지금부터 항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학생. 아나톨, 말이 필요 없죠. 베르트랑, 5살이던 아나톨은 당시 3살이던 친구 제롬 몽쟁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흔들다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를 하나 부러뜨렸죠. 그 어린애가 자기한테 사탕을 주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아나톨, 우리 다 어렸을 땐 그런 짓을 했잖아요. 베르트랑, 판사였던 양반이 어떤 범죄가 널리 퍼졌다고 해서 그것의 위법성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건 알고 있을 테죠. 아나톨, 증거 있어요? 베르트랑, 화면으로 보여드리죠, 피숑씨. 베르트랑이 리모컨을 찾아 들고 온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누른다. 두 꼬마가 싸우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보인다. 베르트랑, 여기서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나톨, 나도 똑같이 당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베르트랑, 그건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어요. 계속하죠. 자, 두 번째, 좋은 남편이라. 그가 리모컨을 눌러 결혼식 사진을 스크린에 띄운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무척 뚱뚱한 여성 옆에 턱시도 차림의 피숑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다. 가브리엘, 베르트랑,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피숑 부인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아무리 봐도 베르트랑이 이 말을 찡그린다. 아나톨, 감히 무슨 말을? 베르트랑, 그녀의 외모를 보세요. 웃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클로즈업 된다. 카롤린, 피숑 부인은 패션 잡지들이 기준을 정해놓은 미인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경멸스러운 듯 인매를 비틀며 잡지 표지에 나오는 거식증 걸린 16살짜리 러시아 모델이 아니죠. 가브리엘,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아나톨, 미의 개념은 주관적인 거예요. 당신들 천국 사람들 치고는 몰상식하군요. 베르트랑, 천국에 있다고 각자의 미적 기준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죠. 아나톨, 게다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외모가 아니라 품성을,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죠. 이 얘기를 내가 당신들한테 해줘야 한다니 원. 베르트랑, 말이 나왔으니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의 영혼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이런 케이스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하나 있는데 짐짓 단어를 찾는 척 한다. 멍청이. 카롤린, 가브리엘에게, 입만 열면 저 소리예요. 베르트랑, 내면은 바로 외면의 거울이죠.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그녀의 서류를 읽어봤는데 살면서 이룬 흥미로운 성취라곤 키르슈를 넣어 만든 체리 샤를로트가 전부더군요. 개 양귀비 밭에 풍차가 있는 풍경을 수놓은 자수작품이랑. 아나톨, 요리와 바느질을 잘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베르트랑, 가브리엘에게, 피숑 씨는 섭리에 어긋날 만큼 한심한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연을 맺었다고요. 카롤린, 이의 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우리는 피숑 씨의 아내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기각합니다. 검사 계속하세요. 베르트랑,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피숑 씨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천생배필인 사람을 배우자로 고르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이런 말도 있거든요. 커플로 산다는 것은 혼자 살면 겪지 않았을 문제들을 함께 해결한다는 의미다. 가브리엘이 법봉을 탕탕 두들긴다. 가브리엘, 커플 일반에 대한 판단은 삼가세요. 베르트랑, 피숑 씨는 자신과 어울리지도 않는 상대에게 충실했어요. 더군다나 그 둘은 서로에게 권태를 느끼면서도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부정을 저지르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카롤린,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혼의 정사를 옹호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기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여기서 우리는 지상의 도덕을 초월하니까요. 논고를 계속하세요. 베르트랑, 그러다 보니 전통적 가치와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피숑 내외는 지극히 기본적인 쾌락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바람을 피워 부부관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지 않았죠. 카롤린, 이의 있습니다. 가브리엘,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베르트랑, 이것은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상식의 차원입니다. 우리한테 달린 성기는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과연 생길까요? 저러면? 그가 리모컨을 조작하자 피숑의 아내가 수영복 차림으로 웃으면서 춤추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나톨,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내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더 이상 못 듣겠어요. 베르트랑, 이미 얘기했지만 천국의 가치관은 지상의 그것과 같지 않아요. 사실 결혼은 남자가 자신의 핏줄을 인정하게 만들어 사생아와 고아의 수를 줄이려고 만들어진 제도예요. 가브리엘,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험주의적 문제 해결 방식이죠. 베르트랑, 신의의 의무가 만들어진 것은 오랫동안 여성의 경제 활동이 금지돼 왔던 사실을 고려해 혼자 생계를 책임지기 힘든 여성들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어울리지 않는 상대에게 충실한 것은 그의 삶을 망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망치는 일이기도 하죠. 아나톨, 말도 안 돼요. 매춘부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나를 닥달할 태세군. 베르트랑, 선입관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인심 좋은 매춘부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카롤린, 그 분야 전문가 같군요. 베르트랑, 말을 이으며, 있죠. 인심 좋은 매춘부들.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아내들도. 그가 카롤린을 빤히 쳐다본다. 가브리엘, 논지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베르트랑, 첫 번째 좋은 학생, 두 번째 좋은 남편, 이렇게 짚었죠. 세 번째 피숑 씨는 스스로 좋은 직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크 웃는다. 웃음이 절로 나오는군요. 좋은 직업인이라니. 피숑 씨는 판사였습니다. 보통 판사가 아니었죠. 아나톨, 대단히 존경받는 판사였어요. 수천 건의 사건을 맡아 처리했죠. 베르트랑, 맡은 사건을 처리한 판사인 건 맞아요. 지나치게 많이 했죠. 무엇보다 너무 빨리. 베르트랑이 리모컨을 조작해 법정 풍경 속에 판사 피숑을 포착한 사진을 띄운다. 베르트랑, 피숑 씨, 망들리의 사건을 기억해요? 아나톨, 아니요, 그다지. 베르트랑, 프로방스 사투리를 쓰던 붉은 머리 여자 간호사, 전혀 기억 안 나요? 아나톨, 안 나요. 베르트랑, 한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종식한 그녀에게 당신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죠. 아나톨, 아마 그렇겠죠? 법을 따랐을 테니까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살인은 범죄예요. 베르트랑, 당신은 인간들의 법을 적용했지만 그 법들 위에 존재하는 다른 법이 있어요. 공감과 고통을 겪는 타인에 대한 연민 같은. 아나톨의 서류를 뒤적이며, 또 도쿠가와 사건이 있었죠? 피숑 씨, 기억나는 게 전혀 없나요? 아나톨, 식인 사건 말인가요? 베르트랑, 도쿠가와 다카시는 약혼녀의 인육을 먹었어요. 증거도 있었지만 당신은 그를 풀어줬죠. 아나톨, 압력을 받았거든요. 내가 기억하기론 그의 아버지가 대사였어요. 베르트랑, 사법부는 독립적이어야 하지 않나요? 아나톨, 더러 예외가 있죠. 베르트랑, 예외라고 했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는 대체 뭐죠? 피숑 씨, 그 미치광이 살인자에게 잡아먹힌 아가씨의 영혼을 우리가 여기서 맞이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저지른 잘못된 판결의 결과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고요. 펄펄 뛰며. 결과들이 어떤 업보를 짊어지고 우리한테 오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요? 가브리엘, 진정해요. 잠시 침묵. 아나톨, 교도소들이 미어 터지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새로운 재소자들은 기존 재소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식인 살인자가 들어가 봤자. 베르트랑,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걸 정당화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입니다. 당신은 동정심 많은 간호사한테는 13년형을 때리고 흉악한 살인자는 방면했어요. 방금 말한 그 과밀 교도소에 그녀가 들어갈 자리는 있습니까? 피숑 씨, 도쿠가와 다카시가 그 이듬해에 17세 소녀를 상대로 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나톨, 몰랐습니다. 베르트랑, 계속하죠. 네 번째, 좋은 시민. 피숑 씨, 우리가 여기서 다 보고 있어요. 여기 당신 서류에 빠짐없이 다 기록돼 있어요. 서류를 들어 흔든다. 카롤린, 자잘한 것들 뿐이에요. 베르트랑, 피숑 씨는 신호 위반을 873차례, 속도 위반을 1525차례 저질렀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나톨, 경찰한테 걸린 적 없어요. 베르트랑, 경찰은 못 봐도 우리는 봤어요. 베르트랑이 핸들을 잡고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속도를 내고 있는 피숑의 사진을 보여준다. 베르트랑, 음주운전 317차례, 다른 운전자들을 향한 욕설 587차례, 저속한 제스처 1733차례, 기타 위반도 수천 건이 넘습니다. 좋은 시민인 당신의 운전 행태에 국한해 이만큼이에요. 어릴 때도 이에 못지 않았죠. 불장난을 해서 태운 우체통이 15개, 펑크낸 타이어가 26개, 새해맞이 파티를 한답시고 망가뜨린 자동차가 11대, 노상 방뇨와 공공장소 낙서는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법 공무원으로서 참 귀감이 되는군요. 카롤린, 이의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행동은 다른 문제입니다. 베르트랑, 다섯 번째, 좋은 가장이라고 했나요? 자녀들에게 뭘 해줬죠? 아나톨,
애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느라 돈이 많이 들었죠. 최고의 사립학교에 보냈으니까. 베르트랑, 내가 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공부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1시간이었는지 2시간이었는지 하루에 그만큼이었는지 일주일에 한 달에 그만큼이었는지 아니면 1년에. 아나톨, 일 때문에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애들이 자율적이길 바랬어요. 베르트랑, 이렇게요? 베르트랑이 리모컨을 누르자 고딕 스타일을 한 아나톨의 딸이 스크린에 등장한다. 연보라색으로 물들인 모호크 헤어스타일, 눈썹과 뺨에 피어싱을 한 사진 속 주인공은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아나톨, 보다시피 난 애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줬어요. 베르트랑, 혹시 당신 딸 마리 프랑수아즈가 사탄 숭배 의식을 하고 마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나톨, 그래서요. 내가 걔를 팩이라도 했어야 하나요? 베르트랑, 지금 따님의 알코올 중독자 남자친구가 주기적으로 때리고 있는데요. 가브리엘, 방임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약간의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죠. 베르트랑이 다시 리모컨을 누르자 이번엔 아나톨의 아들이 등장한다. 아주 뚱뚱한 청년이 역시나 뚱뚱한 자신의 어머니를 끌어안고 있다. 베르트랑, 자 여기 귀여운 아드님 알렉상드르예요. 145kg짜리 애정이 향하는 곳은 바로 엄마네요. 사탕과 감자튀김, 탄산음료, 햄버거를 달고 살죠. 27에 여전히 총각딱지를 못댔고. 아나톨, 알렉상드르는 늘 식탐이 많고 소심했어요. 베르트랑, 불행한 아내, 방치당한 아이들, 날림 판결의 피해자들, 풀려난 범죄자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피고인의 말맞다나 경범죄에 불과해요. 제 최고의 카드는 피고인한테는 최악이 되겠군요. 따로 있어요. 바로 피숑 씨의 최대 피해자 말입니다. 아나톨, 그게 누군데요? 가브리엘, 누구죠? 베르트랑,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바로 그 자신입니다. 재판장님. 아나톨, 나요? 베르트랑, 당신. 아나톨, 머리를 굴리며, 아, 하루 새가 피었다고 또 탓하는 거예요? 베르트랑, 그게 아니에요, 피숑 씨. 담배가 아니라 재능 얘기예요. 아나톨, 재능이요? 베르트랑, 연극 말이에요. 가브리엘 쪽으로 몸을 튼다. 피숑 씨의 사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고등학생 시절에 아나톨 피숑은 연극반을 만들었어요. 몰리에르, 페도, 라비슈, 많은 작품을 공연했죠. 그는 무대에 오르는 순간 딴 사람이 됩니다.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죠.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베르트랑이 리모컨을 조작하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관객에 인사하는 무대 의상 차림의 젊은 청년이 스크린에 등장한다. 청년에게 환호를 보내며 박수치는 무대 앞쪽 사람들이 보인다. 가브리엘이 의아해하는 시선으로 카롤린을 쳐다본다. 베르트랑, 그는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계속 자신의 열정을 쫓습니다. 연출을 하고 어떤 무대와 의상과 가면을 만들지 고민하며 상상력을 펼치죠. 아나톨,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베르트랑, 그럼 피숑 씨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저녁 시간을 보낸 곳이 어딜까요? 그건 바로 극장이었어요. 그는 재판이 없을 때 아내와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연극 축제에 갔어요. 휴가는 아비뇽에서 보냈죠. 공연이랑 공연은 다 봤어요. 아나톨,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연극을 사랑하는 게 뭐 잘못이라도 되나요? 베르트랑, 돌연 정색하며, 되죠. 당신이 그걸 직업으로 삼지 않은 게 바로 잘못이에요. 아나톨,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배우 말이에요? 베르트랑, 바로 그거예요.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요. 당신의 지난 생은 그걸 당신의 이상적 여정에 포함시켜 놓았어요. 잠자리 씨도 연극을 무척 사랑했거든요. 카롤린이 벌떡 일어나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베르트랑의 손에 있는 서류를 낚아채 읽어내려간다. 베르트랑, 그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다음 생에서는 내 몸을 노출시켜서가 아니라 말로써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나톨, 정말 그랬어요? 베르트랑, 당신은 배우가 되는 완벽한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아나톨, 그건 지나치게 운에 좌우되는 직업이잖아요. 연극 배우 1만 5천 명 가운데 정기적으로 무대에 서는 사람이 100여 명이 넘지 못하는걸요? 알면서 그래요. 베르트랑, 당신은 최고가 될 수 있었어요. 카롤린, 여전히 서류를 손에 든 채,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는 지금 과장하고 있어요. 서류를 천천히 읽어보니 피고인이 좋은 배우였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명백히 최고는 아니었어요. 주기적으로 깜빡깜빡했고 툭하면 대사 전달에 실패하거나 조금 긴 문장들을 버벅거렸죠. 무엇보다 그의 과장된 연기는 인물의 사실성을 떨어뜨렸어요. 베르트랑, 그는 대배우가 될 수 있었어요. 카롤린, 그저 그런 배우였을 거예요. 베르트랑, 위대한 배우라니까? 캐롤린, 별 볼 일 없는 배우라고. 베르트랑, 시대를 대표하는 프랑스 배우가 됐을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인정하는. 가브리엘, 잠깐. 역할을 뒤바꾸지 말아요. 변호인,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피고인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임을 명심해요. 베르트랑이 슬쩍 카롤린 곁으로 다가와 서류를 잡아채 간다. 아나톨, 내가 어떤 식으로 데뷔할 수 있었을까요? 베르트랑, 일사천리로 됐을 거예요. 금세 후원이 쇄도하고 제작자들이 줄을 섰겠죠. 평론가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을 거예요. 관객들의 사랑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거예요. 전 지구를 누볐겠죠. 세계가 당신을 기다렸을 테니까. 아나톨, 대체 불가능한 배우라는 건 없어요. 더군다나 제라드 드파르디와 같은 배우도 있었잖아요. 베르트랑, 당신만 못해요. 원래 그는 샤토르에서 전기 기술자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당신의 자리를 차지했고 당신은 판사의 자리를 차지했던 거예요. 아나톨, 알겠어요. 이게 주차장 같은 거군요. 각자 정해진 자리가 있는. 베르트랑, 패시옹 씨, 당신은 배우자를 잘못 택했고 직업을 잘못 택했고 삶을 잘못 택했어요. 존재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포기했어요. 수능주의에 빠져서 그저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만 했죠. 당신에게 특별한 운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나톨,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닌가요? 베르트랑, 25%의 카르마가 있잖아요. 당신의 삶을 이상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엘리자베트 루냐크의 시나리오 말이에요. 당신은 분명히 성공을 거뒀을 거예요. 밑에서는 유명 배우로, 그리고 여기서는 완성된 영혼으로. 가브리엘, 검사 측 간단 명료히 하세요. 간단 명료히. 베르트랑, 종합해서 말씀드리죠, 재판장님. 연기라는 직업적 소명을 외면함으로써 피고인은 재능을 등한시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대한 러브스토리 역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카롤린, 이죽거리며, 위대한 러브스토리? 입만 열면 거창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군요. 과장하지 맙시다. 베르트랑, 말 끊지 말아요, 변호인. 캐롤린, 당신은 지금 과장스러운 어휘를 동원해 재판장님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고 있어요. 베르트랑, 날카롭게 노려보며. 됐어, 그만해, 카롤린. 지상에서 40년 동안 싸운 걸로도 모자라 여기까지 계속. 카롤린, 검사는 늘 감정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었죠. 가브리엘, 복봉을 탕탕 내리치며, 제발 부탁이에요. 개인사는 개입시키지 맙시다. 개인사는. 피숑 사건으로 돌아옵시다. 베르트랑, 감정을 추스리며, 제가 조금 전에 위대한 러브스토리라고 했었죠. 고등학교 시절의 연극반을 떠올려봐요, 피숑씨. 아나톨이 기억을 소환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베르트랑,
당신과 함께 자주 무대에 올랐던 여학생을 기억해요? 보라색 블라우스를 즐겨 입었죠. 블라우스 색과 똑같은 보랏빛 눈동자가 특징이었어요. 아나톨, 솔랑주? 베르트랑이 리모컨을 누르자 무대 의상을 입은 사랑스러운 배우 한 명이 스크린에 등장한다. 베르트랑, 맞아요. 솔랑주는 당신의 나머지 반쪽이었어요. 무대에 선 그녀에게 반했었죠. 프로 배우가 된 그녀에게도 당신은 분명히 매료됐을 거예요. 아나톨, 솔랑주? 베르트랑, 그녀와 결혼했으면 매력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나톨, 솔랑주. 그녀는 지금 뭐가 됐죠? 베르트랑, 대단한 사람은 못 됐죠. 배우로 성공하기 위해 애를 쓰긴 썼어요. 하지만 그녀의 재능이 빛을 보기 위해선 당신의 존재가 그 여정에 꼭 필요했거든요. 그냥 영화 몇 편 출연하는데 그쳤죠. 베르트랑이 리모컨을 눌러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젊은 솔랑주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베르트랑, 가슴이 찡해서 정말 아름답군요. 스크린에 커플의 모습이 보인다. 베르트랑, 그러다 결혼을 했는데 그녀 역시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남자와 인연을 맺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지갑 속에 당신 사진을 늘 넣어 가지고 다녔죠. 지금 이 순간도 남편과 사랑을 나누면서 여전히 당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나톨,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베르트랑, 여기서 우리는 모든 걸 보고 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죠. 이어서 나이든 솔랑주의 모습이 화면을 채운다. 그녀가 자신처럼 나이든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 베르트랑, 여전히 아름답지 않은가요? 아나톨, 고개를 푹 숙이며,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네요. 내가 다가가면 그녀가 나를 거부할 줄 알았어요. 베르트랑,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 그걸 여기서는 아주 좋지 않게 보죠. 아나톨, 그때는 소심했거든요. 베르트랑,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완벽히 조화로운 커플을 이루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카롤린, 내 의뢰인은 인간이에요. 천국에서야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 훈계가 쉽죠. 베르트랑, 어떤 일이 어려워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가브리엘이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다. 베르트랑이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하듯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툭툭 친다. 베르트랑,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나치게 평온하고 지나치게 틀에 박힌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탁월한 재능을 등한시하고 운명적 사랑에 실패함으로써 피숑 씨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엘리자베트 르냐크의 꿈을 배신했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배신한 셈이죠. 아나톨, 하지만 나는... 베르트랑 단호하게 잘라 말하며,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대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너는 단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재능을 어떻게 썼느냐? 손가락으로 아나톨을 가리키며,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어떻게 썼죠?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형, 아니 다시 말해 삶의 형을 구형합니다. 가브리엘, 변호인은 변론하세요. 카롤린, 재판장님 휴정을 요청합니다. 가브리엘, 이유가 뭐죠? 카롤린, 피고인에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무슨 내용인가요? 카롤린, 법정에서 밝히긴 곤란합니다. 아주 사적인 것이라서. 가브리엘, 아주 사적이라? 카롤린, 예, 더할 나위 없이. 가브리엘, 그래요. 휴정 요청을 수락합니다. 가브리엘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더니 스크린을 향해 걸어간다. 그녀가 스크린을 켜자 지상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는 사이 카롤린과 아나톨은 침대가 있는 무대 오른쪽으로 가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시작한다.